수준이 높다,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다,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그 제도, 법률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특징을 한번 볼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조와 법, 제도가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줘. 그래서 이 제도가 사회 발전에 좀 저해가 된다. 예를 들면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게 없어졌지만 살짝 아직은 있어. 여전히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기 싫어하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신분의 벽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카스트 제도를 일단 법적으로는 없앴잖아. 그치? 그것이 사회 현상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 거지.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좀 여기서는 일단 그냥 좀 가볍게 커피를 살펴보기로 할게. 이 커피는 사실 뭐 제도와 법률의 문제는 아니야. 그냥 오랫동안 반복되어지고 굳어진 뭐 습관 같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실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마실까? 뭐 이런 거를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된 그런 것들도 보면은, 미국 사람들 원래는 홍차를 마셨단 말이야. 근데 그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주로 홍차를 마셨겠지. 근데 그 홍차를 마셨는데 영국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영국이 여러 전쟁으로 돈이 없어져. 그래서 미국 식민지인 미국에다가 홍차에 세금을 많이 물리고, 또 출판물에도 세금을 많이 물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메리카 원주민 복장을 하고 그 배에 가서 그 홍차 박스를 이제 던지지. 바다에다가. 이거를 보스턴 티파티라고도 하고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독립전쟁의 처음 시작이 된단 말이야. 시발점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홍차를 마시지 않게 되고, 그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남아메리카에서 재배되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돼,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물론 뭐 지금은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서구식 음식 문화가 다 보편화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아. 그 음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커피 전문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마시고, 아니 친구도 만나고 친구를 마시면 큰일 나지.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만한 공간이 그렇게 또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좀 편안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맷집걸러 커피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 관점 말고 다음 마지막 남은 윤리적 관점으로 가볼게. 윤리적 관점은 그야말로 윤리야, 윤리.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옳은가? 잠깐만, 선생님 너무 빨간 걸로 쓰니까 좀 이상해서 노란 걸로 바꿔볼게. 옳다, 옳지 않다. 이거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야.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뭐 이제 죽였다, 안 죽였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이제 뭐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것도 가치 판단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커피 생산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윤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뭐 죽였다 안 죽였다 이런 거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일단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 아까 말했듯이 커피 생산 과정에서 주로 저위도에 좀 아직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거기는 일자리도 많지 않고 일할 곳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곳에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인 아이들도 많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노동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생산자가 열심히 생산했지만 중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안으로 공정무역 커피라고 이것은 생산자에게 제대로 된 돈을 주고 사왔다. 뭐 이렇게 해서 요즘에 공정무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공정무역 거래, 공정무역 제품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도 자연드림에서 공정무역 커피라고 해가지고 사 먹어 보기도 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제 돈을 주고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조건 싼 거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서 쟤네들이 그렇게 노동 착취한대 아니면 생산자가 얼마 못 받아간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는 싸게 먹고 싶을 수도 있어.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다. 그렇게 싸게 하고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제대로 줄 수 있다. 중간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지. 그런 나는 싸게 사고 싶고 그러나 저것은 옳지 않고 이런 두 가지 마음. 그래서 비판하기는 되게 쉬운데 또 나를 돌아보면 또 그렇게 무조건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싶을 때도 있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 뭐 이런 관점이 윤리적 관점이야. 이 윤리적 관점의 특징은 사회 현상을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도덕적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이 윤리적 관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때로는 또 우리가 이 윤리적 관점 하나만 강조해서 바라볼 수 없고 선생님 앞에 말한 것처럼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네 가지를 사실은 다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하나에 치우쳐서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이 앞에 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볼 때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통합적 관점이라는 건 시, 공, 사, 윤.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한 가지로만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이고 그래서 역사적, 시대적 배경, 언제부터 이것이 시간이고 이건 어디에서 장소, 지역, 그런 환경에 대한 그 환경을 잘 이해해야 돼 공간이라는 건. 그리고 그 사회의 제도, 법, 규범, 구조, 그 사회의 특징 이런 것들 그 사회에서 바라봐야지 그 사회라는 거를 전혀 배제하고 바라보면 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런 윤리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간적 관점, 시대적 배경과 맥락, 그리고 공간적 관점은 지역, 환경, 장소, 영역, 네트워크 이런 공간적 맥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은
그 사회의 제도, 법률, 구조, 사회 제도, 교육, 종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책을 마련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서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윤리적 관점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또 모든 걸 가치 판단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지만 늘 언제나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원래 퀴즈는 다음 시간에 이번 것까지 한 거를 다 같이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를 노트 필기를 꼭 해주세요. 노트 필기 꼭 해주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거야. 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어떤 것이든 괜찮아. 어떤 것이든 나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게 과제. 나중에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검사를 할 건데 그렇게 해보고 오늘 한 거 노트 필기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거예요. 우리는 흔히 프랑스 혁명하면 그 루이 16세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가 국민들이 빵 없다고 하는데 빵 없으면 과자나 케이크 먹으라고 해가지고 일어난 혁명이다. 귀족은 2신분이고 성직자가 1신분이고 3신분이 평민인데 인구의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평민들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귀족과 성직자가 사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혁명이다.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프랑스의 어떤 자유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또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더 다양하게 재조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또 이것을 이건 선생님이 이제 특별히 더 혼자 공부해가지고 한 거니까 기대해도 좋고 선생님 오늘 숙제는 노트 필기. 숙제는 노트 필기 그리고 노트 필기 해오기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라 계약할 때 갖고 올 건데 신문 사설 스크랩 해보기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분석하기 시, 공, 사, 윤 관점에서 분석해보기 숙제 1, 2, 3이에요. 좀 천천히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얼굴을 마주보고 하면 더 재밌게 할 자신이 있는데 이게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다. 그래도 어쨌든 수고했고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